안녕하세요. 오늘은 부의 이전 보편화 시대에 맞춰 증여를 통한 부의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증여가 이제는 중산층까지 번지면서 매년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하면 증여에 대한 세금을 줄이면서 안전하게 부를 이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요.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외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배우자로부터는 이제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직계 존 비속은 이제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인 경우는 이제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친족으로부터는 이제 1천만 원까지 이렇게 증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 10년 합산입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사회적인 이제 이슈 때문에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친부 친모가 살아있을 경우, 이제 친부 친모가 살아있을 경우에 계부 계모는 이제 직계 존속으로 간주를 합니다. 이제 재혼을 하는 경우죠. 재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계부 계모도 직계 존속으로 간주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친부 친모가 사망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계부 계모가 살아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또 직계 존속으로 보지 않고 이제 기타 친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증여 공제 금액이 1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증여 공제 범위 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증여 신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신고를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이제 어떤 증빙 자료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증여 신고를 한 이력이 있으면 이제 자금 출처로 활용하는데 매우 용이하죠. 그래서 자금 출처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이제 사전에 증여 재산가액을 계산을 하는데 직전 10년간 합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증여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이제 직전 10년 이내에 얼마를 증여를 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전 증여 재산가액을 명확히 하는데도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증여 시점, 기산점을 또 명확히 할 수가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 내가 신고하지 않고 돈을 얼마를 줬는지를 기억을 잘 못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료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전 증여 기산점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제 증여 신고를 제가 권장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을 할 때도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유용하게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금 출처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전 증여 재산가액을 명확히 하는데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사전 증여 기산점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부동산 등을 구입을 할 때도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할 때도 필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신고를 하셔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증여 공제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과연 이걸로 어떻게 자산을 이전할 수가 있겠느냐, 부모의 자산을 어떻게 자녀한테 이전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도 또 많이 합니다.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부모는 자녀에게 매 10년 단위로 이제 증여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태어나면 2천만 원, 그 다음에 11살이 되면 또 2천만 원, 21살이 되면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매 10년 단위로 증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어느덧 중년이 되면 상당히 꽤 큰 금액의 이제 자산을 증여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제 증여 공제 범위까지만 하면 사실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증여세를 좀 일정 부분 감수를 하고 1억까지는 이제 증여 공제를 벗어난, 이제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죠. 그래서 저는 통상적으로 이 20% 범위 내까지는 적극적으로 증여세를 부담을 하더라도 증여를 하라고 제가 권장을 드리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중년이 되면 그리고 이제 부모가 어느덧 이제 한 이제 6, 70대 정도 되게 되면 자녀 입장에서 상당히 큰 이제 많은 자산을 증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는 그 증여받은 자산을 적극적으로 이제 굴리게 되고요. 또 잘 굴리신 분들은 이제 상당히 큰 자산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자녀는 이제 부모의 자산을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부모의 자산을 매입을 하는데 당연히 시가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가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서 거래되는 이제 시가를 이제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상증법에서는 실제 거래되는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은 거래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자, 100%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상가라든가 뭐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실제 시중에서 거래되는 금액보다도 좀 낮게 거래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녀는 이제 부모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매입하면서 여기서 또 세금을 좀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부모는 이 자산을 이제 자녀에게 매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매각 대금으로 이제 부모는 이제 노후 자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부모는 이제 노후를 준비해서 좋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또 부모의 자산을 매입을 해서 특히 이제 향후에 이제 시가 상승이 예상되는 이런 자산을 매입을 해서 부모와 자녀 다 서로 이롭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증여세 예시를 제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 공제와 증여세 계산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증여 공제는 이제 모든 사람으로부터 합산을 해서 증여 공제를 받게 되고요. 물론 이제 카테고리별로입니다. 그런데 증여세 계산은 이제 1대1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아마 이 예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인데요. 아버지로부터 이제 5천만 원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먼저 증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증여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다 직계 존비속입니다. 직계 존비속이기 때문에 존비속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 공제는 이제 성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5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 증여를 받았을 때는 이제 증여세가 없죠. 증여 공제 범위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도 이제 직계 존비속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미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을 때 이제 5천만 원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할아버지로부터는 증여 공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할아버지로부터 이 증여는 이제 증여세율 10%를 적용을 해서 1천만 원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1천만 원이 아닙니다. 이제 세대 생략 증여는 이제 30% 할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세 표준 1억 원에 대해서 30% 할증을 하게 되면 세율 10%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1,300만 원 증여세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해 좀 되셨죠? 자, 그 다음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형으로부터 또 5천만 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자, 이랬을 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버지는 이제 직계 존비속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5천만 원 증여 공제를 받아서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형으로부터 또 5천만 원 증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형은 기타 친족 범주에 들어갑니다. 기타 친족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증여 공제는 1천만 원이죠. 그래서 5천만 원에서 증여 공제 1천만 원을 빼면 과세 표준은 4천만 원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율 10% 적용을 하면 이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는 증여세가 없고 그다음에 형으로부터는 증여세 4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로부터 1억 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5천만 원 증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또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증여세는 각각 계산을 하니까 아버지로부터 또 증여세 계산을 하고 어머니로부터 증여세 계산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부모는 또 한 사람으로 봅니다. 직계 전속의 부모는 한 사람으로 봐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이제 한 사람으로 봐서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도 똑같이 합산해서 한 사람으로 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직계 존속의 부부는 이제 한 사람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이제 총 1억 5천만 원을 증여를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직계 존비속 범주에 들어가는 이제 증여 공제 5천만 원을 빼게 되면 이제 과세 표준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세 표준은 1억이 되게 되겠죠. 과세 표준은 1억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세율 10%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증여세는 1천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많은 분들하고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혹시
마음에 드셨으면 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시면 이후에 더 좋은 정보 빠르게 받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